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국민에 대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통일준비포럼 강순규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또 행사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방선거랑 맞물리고 또 낮에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오기로 했는데 또 중간고사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많이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통일 준비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해오고 또 우리 학자들, 연구자들, 또 관계자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각 부처들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학자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했었죠. 그 준비를 잘 해오던 중에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생각하는 것은 통일은 그냥 되는 통일이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큰 과오 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북한을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가 시작을 하고 새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좀 잘 발표해서 인수위에서 좀 채택도 하고 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이어가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지가 이제 11년 되죠. 2011년에 김정일 아버지가 죽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았는데 11년 동안에 아직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통일 정책을 얘기한 것은 지난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우리 남한의 남북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로 노력한다. 이렇게 제2항의 공동선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방제하고 연합제는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였죠. 그 연방제라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한 번에 그 정권을 위원회가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남한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낮은 단계라는 것은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외교권하고 군사권만 약간 갖고 있고 보류한다는 뜻에서 낮은 단계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란이 있었고 여태까지 이제 벌써 10여 년이 지나고 됐지만 아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연구자들, 학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21세기에는 좀 글로벌한 그리고 좀 더 세계 인류 국가들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통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윤석열 5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북한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 국가에 피해를 많이 줬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갚아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새로운 통일 정책을 만들고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인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 국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러한 좋은 통일 정책을 통해서 남북을
진짜 통합하고 통일하는 그런 첫 단계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수고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헛걸음이 되지 않고 우리 통일의 진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장실 위원장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병천 사무총장님도 오셨고 또 여러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에는 또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한 손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고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이렇게 오늘 통일 준비 포럼 1차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축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취임 준비 때문에 또 상당히 바쁘고 또 6.1 지방선거 때문에 또 상당히 바쁜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먼저 이렇게 인사 축사 말씀을 듣고 저희가 먼저 보내드려야지 국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국민통합초청위원장이신 우리 김장실 위원장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장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통일준비 포럼 우리 강성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잘 아는 조용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주제 발표자님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갑자기 들이닥치면 당황하고 또 실기를 하고 실수를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 인생살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평소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일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를 서독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이 했는데도 콜 수상은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얘기하기를 동서독이 통일하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도둑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야밤중에 도둑이 집에 살금살금 들어듯이 통일이 왔습니다. 우리 통일도 지금 그게 가능하겠냐 하지만 또 어쩌면 도둑처럼 찾아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난하게 또 기다려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익 통일부 장관이 계실 때는 통일준비 모임 이런 걸 한다 해서 그때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또 오늘 발표된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학문적 접근과 또 현실적인 대안들이 잘 마련되어 가지고 통일을 꼭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분단 국가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큽니다. 비유하자면은 신라가 한국 통일하기 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로 미워서 싸우기도 했지만도 중국에 있는 수나라, 당나라부터 왜 돌컬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또 가져가자 해가지고 매일매일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김춘추는 이렇게 아까운 생명들이 전쟁을 해서 죽어나간 걸 방지하고자 결심을 해가지고 드디어 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세기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세기, 9세기 한 200년간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한국 민족의
통합으로 인한 평화 번영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에 직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강 회장님께서 시각을 글로벌하게 보자는 것은 우리 통일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6.25 때 싸웠을 때도 전부 그 국제적 요인하고 국내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시각에 따라서 잘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서 정부와 민간 사이드, 시민사회단체가 잘 협력을 해서 어떤 경우의 통일이라도 기회가 되면 단번에 잡아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만사 행동하기를 빕니다. 저는 조금 바쁜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끝까지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면서 박수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 국회 외교통일분과위원장이신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줌을 통해서 연결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줌 연결 가능할까요? 됐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준비 포럼 1차 세미나 축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줌으로다가 우리 윤상현 의원님 나오셨는데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통일 준비 포럼 제2차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또 이 새로운 정부 출범 앞두고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승규 통일준비 포럼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곧 끝나갑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수많은 문제와 미안에 난제를 남긴 채 새로운 정부에게 이제 책임을 넘기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마도 통일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판문점선언 또 평양 공동선언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남북관계 행사를 주도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겉보기만 화려해서 통일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성과도 거두지 못한 요란한 빈소리였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남은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의지가 전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등은 조금 더 진행되지 못했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또 각종 미사일 도발 등 긴장관계만 더해주면서 남북관계는 더욱더 복잡한 매듭처럼 꼬인 상태로 새로운 정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이 보여주는 한계와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과거 한전쟁에 비견되는 등 급변한 세계 정세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역시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청사진을 기존 정책을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정치적 진영에 기반한 이념적 통일적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또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통일준비 포럼 세미나처럼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와 또 지식을 결집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21세기 글로벌한 통일 정책을 향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다시 한번 통일준비 포럼 제1차 세미나 개최 축하드리고요. 통일준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다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크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통일 준비 포럼 1차 세미나. 통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